연결과 혁신, 균형을 위한 부산 대개조를 선포한 지 1년. 부산시는 2020년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부산 대개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년차를 맞은 부산 대개조 기전의 주요 사업들을 짚어봅니다. 올해 부산시가 확보한 국비는 7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입니다. 대규모 도로 건설 사업이 진행되는가 하면 북항 재개발과 중입자 가속기 구축 등 주요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2017년부터 3년 동안 부산 지역 17곳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2,900억 원을 들여 부산 공동어 시장의 공영화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시가 연결과 혁신, 균형을 위한 부산 대개조를 선포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도시 내부의 단절 문제와 경제 쇠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부산 대개조 10대 프로젝트를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철도와 군부대, 항만 등으로 단절됐던 도심을 연결하고 노후화된 도시를 스마트 첨단 도시로 혁신하고 원도심 개발을 주축으로 동서 지역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것, 바로 부산 대개조의 핵심 과제입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부산 대개조 비전을 선포하고 4월에는 서부산 대개조, 10월에는 원도심 대개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 2030 월드 엑스포를 국가사업으로 확정지었고 6월에는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과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11월에는 만덕과 센텀 간 고속화도로가 착공하면서 동서 균형 발전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부산시는 2020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부산 대개조의 계획과 방향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결 전략으로 북항 통합 개발과 연계한 원도심 재생, 경부선 철로 지하화가 있습니다. 혁신 전략으로는 에코델타시티의 조성과 센텀 이지구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균형 전략으로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2030 월드엑스포 개최 등에 힘을 실을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2030 부산 월드엑스포가 개최되기 전까지 중점 추진 사업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부산을 통째로 바꾸는 부산 대개조 2년차. 어떠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엔 미래로 향하는 다리를 놓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시책으로 체감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된 국비 사업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국비 7조 원 시대를 연 부산시. 먼저 대규모 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수 확보하면서 부산 경제의 활력이 기대됩니다. 동부산과 서부산을 연결할 북구 만덕에서 센텀 지하 고속도로 조성해 국비 57억 원을 확보해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난해 1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던 부산 신항에서 김해 고속도로 건설 기본 설계비를 61억 원 확보해 총 사업비 9,787억 원 규모의 건설 사업도 본격화됩니다. 이로 인한 부산 신항 주변의 교통량 분산과 물류 비용의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비 131억 원, 문정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29억 원, 을숙도 대교에서 장림고개 지하차도 건설 145억 원 등을 확보했습니다. 부산시의 부산 대개조 사업 중 원도심 대개조 사업과 맞물린 북항 재개발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진역 컨테이너 야드 부지 이전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비 30억 원의 증액 예산으로 극적으로 반영되면서 부산 신항으로 이전 재배치됩니다. 특히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린 중입자 가속기 구축 예산 280억 원을 확보하면서 2023년에는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중입자 가속기 사업은 2010년 추진 이후 치료기의 국산화 실패 등 수차례 연기됐고 총 사업비도 1,950억 원에서 2,60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미래 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도 눈길을 끕니다.
친환경 선박 기자재에 대한 해상에서의 검증을 위한 다목적 플랫폼 구축과 드론 서비스 플랫폼의 모델이 될 스마트 오션시티 구축 사업에 각각 30억 원과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부산 교도소의 강서구 통합 이전을 위한 예산과 대형 선박 화재 사고에 대비한 다목적 소방정 도입 등은 삭감돼 사업의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했지만 부산시가 국비에 의존해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1,900억 정도입니다. 이게 일반에게 특별에게 합쳐서 1.5% 정도 수준에 그치는 점인데요. 그만큼 국비에 의존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비 아니면 사업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 가중되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2020년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부산시. 확보된 국비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낙후된 도심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 부산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 초기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동구 범일동 주민센터에 자리 잡은 마을지기 사무소. 급하게 서류를 만들어 보내야 하는 서정효 씨는 사무실을 찾아 팩스를 보냅니다. 이전 같으면 문구점 등에서 돈을 주고 해야 할 일을 이젠 집 주변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위치는 좋은데 좀 주택이 오래다 보니까 생활이 불편한데 또 이런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마을지기 사무소가 생겨서 복사라든가 팩스라든가 이런 걸 보내주기도 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일환으로 마련된 마을지기 사무소에서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공구도 대여해 줍니다. 또 마을지기가 상주하며 간단한 집수리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서비스에 입주 한 달도 안 돼 마을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팩스나 프린트 사용하러 오시는 분들이 4-5분 이렇게 오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주택 서비스는 이제 하루에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신청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소문이 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히는 부암동 일대도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모두 17곳. 국비와 지방비 3,200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도시재생의 가장 큰 장점은 주민들이 지역을 떠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이 일정 구역의 건물과 시설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라면 도시재생은 기존의 도심의 형태를 유지한 채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들이 참여해 설계할 수 있는 만큼 기대 또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관주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회의나 주민들 의견 이런 것들을 다 청취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사업에 대한 기대가 되게 큽니다. 이 동네도 좀 좋아질 것 같고 인구도 좀 늘어날 것 같고 또 뭐 와이파이 같은 거 이런 것도.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면서 주민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도시 재생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앞서 민선 7기 오거돈 시장의 부산 대개조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재생국장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 대개조라는 것이 정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민선 7기가 출범하고 이 부산 대개조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부산 대개조는 말 그대로 부산을 완전히 바꾸자. 부산이 지향하는 가치, 그다음에 부산의 체질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꾸자 이런 취지인데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를 크게 보면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부산은 지형적으로 보면 산이 많고 하다 보니까 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항만 시설을 만들고 또 나라가
부산 지역 경제를 위해서 또 철도 시설을 놓고 이런 이 과정에서 도시가 시민들이 바다로 접근하는 거라든지 또 도심지가 또 나누어지는 이런 단절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부산의 경제, 이 4차 산업혁명을 따라잡지 못하면 부산 경제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제 체질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역 간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부산 전역이 갖고 있는 가치를 다 살려서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대개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부산 대개조가 연결과 혁신, 균형으로 나뉘어서 이 10대 프로젝트 또 50개 중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결 전략에서 이제 북항 재개발 사업 연결한 원도심 재생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북항 재개발을 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항만 재개발의 최초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네. 원도심 지역을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원도심이 바다가 없었는데 네. 이제 바다와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물길을 어떻게 살려서 동천까지 이어낼 것인지라는 것과 또 삼북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네. 하늘길을 또 매력적인 공간, 또 주거하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부산다운 그런 지역으로 만드는 이런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원도심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특히 북항 재개발을 둘러싼 이 원도심 재생 사업이 좀 기대가 됩니다. 이 부산 대개조 혁신 전략에서 센텀 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당초 이 개발 제한구역 해제가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지연이 일단 됐습니다. 예, 우리 센텀 2지구는 해운대권의 이제 부족한 용지난을 해결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할 수 있는 이 산업단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센텀 산업단지는 앞으로 미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쉽게도 이제 그 과정에 우리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야 되는데 중앙도시 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되고 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이제 풍산금속이 이제 이전할 대체 부지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네.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대체 부지를 마련을 했고 네. 이 대체 부지에 대한 이전 설계를 한 3개월 정도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이제 국방부와 협의를 상반기 중에 마치게 되면 네. 이제 하반기에 그린벨트 해제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년까지 이제 산업단지로 계획이 승인을 받고 또 후년에 보상 공사를 해서 단계별로 준공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바로 일자리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균형적인 측면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정말 핵심 과제입니다. 지난 6월에 국토부와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이제 김해 신공항의 적정성 여부 결정을 총리실로 이관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검증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예, 동남권 관문공항은 국가 균형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의 경제 지도를 이제 큐슈권 또 중국 동남권까지 확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항의 이제 캐파를 2분의 1로 나눈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2배로 키운다는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국가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4시간 가동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김해 신공항이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시 검증을 요구를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계속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번에 받아들이면서 총리실 검증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리실에서 검증위원회를 12월 6일자로 발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충분히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이제 이 김해 신공항이 제대로 된 관문공항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될 수 없다면 네. 이제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은 그 부산 시민들 그리고 경남 도민들 또 울산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만큼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부산 대개조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큰 얘기를 중심으로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구군 순방하고 현장 가면서 146개 실천 과제를 발굴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시민들 일상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승악상 일원에 이제 대도심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치유의 숲, 국립치유의 숲을 조성을 하고 여기에 자연휴양림이라든지 또 숲속 야영장을 만들어서 산림복지지구라는 개념으로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만드는 계획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라든지 또 이제 서부산에 보면 뭐 구포 덕천동에 보면 구포시장에서 이제 화명생태공원 낙동강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구포역에서도 못 넘어가는 이런 데 브릿지를 만들어서 이 도심 지역과 낙동강 권역을 묶어서 이제 보행 10리 정도 되는 보행길을 만드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과제들을 주민들로부터 네. 이제 제안을 받아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산 대개조라는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빅 체인지를 가져오는 사업인데 이 빅 체인지는 결국 시민들 스몰 액션에 의해서 모아지고 만들어지는 것이니만큼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현장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에 2,900억 원이 투입돼 공영화와 현대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일 오전 부산 공동어 시장 초매식을 찾아 올해가 부산 공동어 시장의 역사적 변화가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공동어 시장의 공영화에 1,200억 원, 현대화에 1,700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부산항만수산산업진흥원과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기업들의 12월 업황 지수가 전달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내놓은 기업 경기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부산의 제조업 업황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전달보다 4포인트 오른 69포인트로 나타났고 또 이달 전망도 전달보다 9포인트 오른 70을 기록했습니다. 비제조업도 12월 업황 BSI는 4포인트 오른 61, 1월 전망은 2포인트 오른 60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3일 오전 9시 2020년 온라인 시무식에 참석합니다. 최영옥 동구청장은 오후 3시 위험지역 현장 방문에 나섭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오후 3시 부산여성개발원 신년 인사회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오전 10시 공감구청장실을 운영합니다. 1월 3일 기상정보입니다. 3일 금요일 부산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3도, 낮 최고기온 11도 보이겠고요.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라 서해안에는 곳에 따라 눈 또는 비가 날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